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이 아주 당당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거칠 게 없습니다. 이란은 오만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파괴적인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을 이란의 유일한 협상 상대국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안정을 해치고 심지어 워싱턴의 이익에도 반하는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압력으로부터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에이는 미국 외교 정책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텔 아비브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텔 아비브 정권이 지난 80년간 이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의 평화적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인위적으로 조작된 위기의 배후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가에이는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허구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공격에는 단호하고 후회스러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은 과거 경험을 통해 예외 없이 미국과 협력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기구 수장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만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슬라미는 이란 영토에서 농축 우라늄이 반출될 가능성에 대한 추측에 대해 해당 보도를 이란에 대한 각종 압력 세력이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에슬라미는 그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제안은 어느 국가나 개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반출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이란의 주권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란 프레스TV의 기고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서구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맞서는 최후의 저항 전선이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 세계의 모든 민족에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7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지구의 지속적인 학살은 서구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이 오랫동안 조장해온 피상적이고 종파적인 분열을 산산조각냈다고 말했다. 이는 무슬림 대중의 의식을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무슬림들은 이슬람 세계 거의 모든 지도자와 정부가 가자 지구 학살에 협력했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데 유일한 예외는 이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남아공 프리토리아의 인권 변호사 이크발 술레이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만행은 지역 동맹국조차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체제에서 이스라엘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카타르는 트럼프에게 전용기를 제공했으며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에 수조 달러를 송금했지만 워싱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공격에 대해 변함없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에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했을 때 미국은 아랍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유화정책, 굴복, 그리고 아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비관론자들이 섣부른 예측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란이 몰락한다면 서아시아 전역에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이 공고히 되고 이스라엘은 이른바 대이스라엘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는 등 팽창주의적 정착촌 건설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크발 술레이만은 페르시아만의 일반인부터 지배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의 알 아크사 모스크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들을 훼손하는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학살 기간 동안
어떤 아랍이나 무슬림 국가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기 위해 총 한 발 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무관하면서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시온주의 세력을 향해 직접 미사일 공격을 가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크발 술레이만은 2002년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열렬히 부추긴 점도 회상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정권을 제거한다면 이는 이 지역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장담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아랍 민간인이 사망하고 39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IS가 탄생하고 종파가 내전이 벌어졌고 이라크 사회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장기적인 투쟁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의 지원을 받아 이란에 가한 전쟁은 8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 전쟁 동안 이란 민간인들은 화학 무기에 노출됐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란을 발칸화하는 것이며 이는 그가 시리아를 분열시켜 끊임없는 분쟁에 갇힌 약하고 불안정한 국가로 만들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란과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념적 차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적과도 다른 유형의 적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결코 미국이 꺾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분야에서 강력한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 전사들의 신념, 용기, 그리고 결의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는 전쟁을 시작한 쪽이 전쟁의 종결 시기나 방식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보여줍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쟁은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명시적으로 경고했듯이 이는 급속도로 지역적 전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이슬람 세계를 넘어 군사적 저항의 축에 속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남반구 사람들이 시온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비폭력 시민 불복적 운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